야! 저 누가 저랬어, 누가? 어? 이거 누가 그랬냐고, 누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쓰레기 다 뜯어놨어, 다. 이게 뭐야? 누가 그래서? 대답해. 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려고 뭐가 없다. 변명을 좀 해봐. 뭐라 그러는 기야? 따라와봐. 일로 와봐. 여기 누가 똥 넣어놨어? 누가? 어? 이 똥 봐, 똥. 누가 이 똥 넣어놨어, 똥? 여기 봄에 나물 심어야 되는데 안 따라온다, 이놈이. 네가 넣냐? 깜비 네가 넣었어? 그 자세는 뭐지? 얼었냐? 안녕하세요, 개똥스자즈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집에 길고양이 2마리가 거의 요즘에 거의 집고양이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2마리가. 그런데 한 마리가 나도 한번 살아볼까, 이 집에. 한 마리가 스물스물 왔다가 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3마리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20kg씩 매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셨대요. 20kg 사려면은 3만원 돈인데 부자신가 봐요. 나도 좀. 근데 어떤 60세 할아저씨가, 60세는 요즘에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저씨도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좀 아저씨에 가까운 것 같아서 아저씨가 그 절반 정도를 막 버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이 사람을 잡아달라고 수사 의뢰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잡았어요. 근데 그 할아저씨는 잡히는 순간에도 사료를 버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어졌는데 보통 1년. 이 할아버지 정말 재판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가 봐요. 원래 초범이고 막 반성의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판사한테 반성문 편지 보내고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이거든요. 근데 징역 1년이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깜빵에 가시게 생겼습니다. 그 아저씨. 근데 사실 뭐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죠. 이 아저씨는 가벼운 정도고 뭐 독극물을 타가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또 봤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막 그 캣맘이랑 이 고양이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랑 막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캣맘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걔네들이 평균 수명이 길고양이들이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불쌍하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살펴주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또 반대에 계신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막 얘네들이 막 모여들면 시끄럽고 또 막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막 뜯고 다니거든요. 뜯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차도 같은 데도 그냥 막 다니니까 가다가 이렇게 놀랄 수도 있고, 사실 얘네들 치면 기분이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또 얘네들이 똥을 화단 같은 데 막 흙 파가지고 싸제 꼈어요.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얘네들이 야행성이라서 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싸워요. 그 발정기가 되면은 남자애들끼리 싸우는데 쌀벌하게 싸워요. 쌀벌하게. 정말 쌀벌하게 소리가 이 시골은 얘네들이 밤에 싸워도 이렇게 소리가 퍼져요. 그래서 별로 안 들리는데 이 도시는 건물에 소리가 갇혀가지고 밤에 싸우면 조용한 가운데 그 싸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도시에도 산 적이 있답니다. 그래 들어서 새벽에 몇 번 깬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시끄럽게 막 무섭게 싸워가지고. 특히 막 애기 우는 소리 같다고, 고양이 소리가.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죠. 막.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쥐가 다니는 것보다는 고양이가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특히 또 개떼들이 다니는 것보다는 고양이 떼들이 다니는 게 훨씬 덜 시끄러운 것 같아요. 개들 진짜 시끄러워요. 한 마리만 있어도 시끄럽죠. 똥도 얼마나 많이 싸는데요. 아, 개 키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주방에 큰 창이 있는데 그래서 바깥이 다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찍어 올리는 영상들은 이렇게 창을 통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문 열고 나가면 얘네들 다 도망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밥 먹다가 보는 애들 많이 찍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얘도 밖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는 주는데 저는 길고양이에 대한 철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남는 밥을 준다. 난 너에게 사료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신에 내가 남는 밥을 주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선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우리 쿨하게 지내자. 이게 저희 길고양이에 대한 원칙입니다. 길고양이들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를 갖다 주잖아요. 뭐 음식 같은 걸 주면 선물을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썩은 피자, 썩은 햄버거 이런 거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줬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생쥐 뭐 이런 거, 다람쥐, 새 이런 거 잡아다 주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딱 한 번 살아있는 생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먹고만 가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은 거를 먹다 남은 걸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언니부터 당장 자기가 사료를 사줄 테니 먹여라 이러거든요. 우리 언니는 고양이계 마더 테레사예요. 옛날에 2018년도에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언니 집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 언니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왔던 애가 새끼를 낳고 새끼의 새끼를 낳고 그 새끼의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아서 엄마도 또 새끼를 낳고, 그래서 와. 그런데 다행히 남자애들은 다 분가를 하고 여자애들만 남고 또 그 중에서도 죽고 뭐 이래서 한 10마리 남짓? 안마는 마더 테레사인데 막 우리가 먹다 남긴 밥을 주는 것 같고 뭐라 그러던데, 저는 확실합니다. 뭐 사료를 사주긴 싫고 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니들 사줄 돈이 어디 있냐 이거죠. 저는 가난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음식물을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버리면 거기 거 주워 먹어요. 아니면은 쓰레기 봉투에 약간의 그 기름기나 고기 냄새가 밴 휴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 다 뜯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 뜯지 말고 쓰레기장 가서 주워 먹지 말고 밥그릇에서 묵어라 이거죠. 간단합니다. 이 예삐가 맨날 우리 집에 출근을 해갖고 이러면 먹을 걸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에다가 버리는 밥도 아니고 생밥에다가 멸치랑 새우랑 이렇게 말아서 줘요. 그래서 멸치값이 더 들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사료를 주문했어요. 근데 철칙이 깨졌어요. 근데 사료가 안 와요. 요즘 택배 대란인가 봐요. 오늘 꼭 와야 되는데 요즘 멸치가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고등어도 끓여줬어요. 물론 그런 거는 좋아요. 뭐 이렇게 먹다가 내가 먹기는 애매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니네 맛있게 먹더라, 그런 거 이렇게 끓여서 주면 되게 잘 먹어요. 고기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고는 있어요. 우리 집의 길고양이의 역사가 꽤 길어요. 제가 6년 전에 여기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온 애는 초여름쯤에 얘를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집에 꼬마라는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작고 황색 계열의 고양인데 걔랑 되게 닮은 거예요. 덩치도 작고. 그래서 나는 걔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끼더라고요. 크고 났더니 막 애가 덩치가 이래요. 어쨌거나 꼬마 후손인 줄 알고 관심을 가지고 뭐 먹을 거 주기 시작해서 그때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풀 뽑을 때 고무장갑을 끼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맨손으로 만지긴 싫고 그래서 장갑 낀 김에 만져보자 해서 이제 먹을 걸로 꼬셨는데 얘가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무장갑 낀 손으로 훑어줬죠. 그 얘가 그 손길에 넘어간 거예요. 아, 이 손길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얘는 초창기에 그 나는 너에게 사료를 사주지 않는다, 남는 밥을 준다라는 원칙이 잘 지켜진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너무 애교가 많아요. 막 가다 보면은 들어 누워요. 쓰다듬어 달라고. 이를 어떨 때는 풀 뽑을 때 계속 들어 누워가지고 풀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쓰레기 버리러 가도 막 내 앞에 들어 눕고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발로 이렇게 슥슥슥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이름이 야옹이었는데 왜 이름이 야옹이냐 하면 초여름쯤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무렵에 항상 문을 열어놨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면 창문으로 우리 말소리나 TV 소리가 새어나가면 그 창문 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야옹 야옹 하는 거예요. 아침에 8시 때쯤이면 와요. 야옹 야옹 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야옹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되면 추우니까 문을 닫겠죠. 얘가 밖에서 야옹야옹 해도 안 들려요. 우리 집 방음이 잘 됐거든요. 추워지면 사람이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몇 번 밥을 안 줬더니 삐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오는 게 매일매일 오다가 뭐 일주일 만에 한 번 왔다가 또 2주일 만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뜸해지더라고요. 이게 맨날 오다가 처음에는 안 오니까 제가 막 차들어 나섰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냅뒀죠. 냅뒀더니 한 달 만에 어느 날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내가 야옹아! 이러면서 반가워서 불렀더니 모른 척하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야옹아! 이러면서. 그래서 또 데리고 와갖고 먹을 거 주고. 우리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다 다시 봄이 왔죠.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때쯤에 우리 집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새카만 애가 있었는데 와 걔는 어디 기르는 집고양이 같았어요. 집고양이가 약간 외출 나온 듯한 느낌? 때깔도 정말 좋고 멋있었어요. 애가 그런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흰색 바탕에 회색 이렇게 줄무늬 같은 거 있는 그런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짧은 꼬리를 가진 황색인데 짧은 꼬리를 가진 고양이들 걔네들은 패밀리가 있었어요. 항상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남자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둥이에요. 사랑둥이? 귀염둥이? 바람둥이. 여자애가 걔밖에 없었나봐요. 온 동네 남자 고양이들이 걔만 졸졸 따라다니라고 난리였어요. 그래 그때 한참 많이 싸웠어요. 우리 야옹이도 남자였거든요. 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못마땅했어요. 왜냐면 둥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 하이에나 아세요? 하이에나? 그 뒤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체구. 정말 볼품없잖아요. 얘가 그래요. 그런데다가 나는 고양이 꼬리를 되게 중시해요. 길고 풍성한 꼬리. 얘는 꼬리도 정말 볼품이 없어요.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눈도 맨날 밥만 뜨고 다니고 눈곱띠 껴가지고 콧구멍에 뭐 또 시커먼 거 이렇게 해갖고 그러는데 우리 야옹이가 얘를 쫓아다니며 얘는 도망가고 나는 쳐다보면서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쟤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경쟁자는 많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둥이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임신을 했구나. 과연 누구인가? 저 둥이의 애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애를 낳았죠. 고양이들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은밀한 곳에다가 새끼를 낳았다가 좀 크면은 이제 데리고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둥이는 첫 새끼였는지 새끼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 누가 돌보냐면 야옹이가 돌본 거예요. 야옹이 애기였던 거예요. 처음에 2마리가 들고 왔었는데 나중에 한 마리는 어디 가고 없고 한 마리만 계속 야옹이가 우리 집으로 출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새끼는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얼굴은 아빠랑 똑같이 닮아서 예쁜데 몸은 엄마였어요. 코가 특징적인 건 저렇게 시커멓게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코봉이라고 지었어요. 코봉이는 여자였어요. 여자 이름이 코봉이었어요. 어쨌거나 우리 야옹이는 남자다운 아이였어요. 쥐도 잘 잡고요. 그 쥐 선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야옹이가 준 거예요. 어느 날 살아있는 생쥐 요만한 거를 잡아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자랑스럽게 나한테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내 앞에서 그 쥐를 갖고 노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더니 어떻게 하냐면 쥐를 살아있는 쥐예요.
살아있는지를 막 이렇게 막 물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갖고 놀다 냅둬요. 그럼 쥐는 막 연락이 도망가겠죠? 그러면 새끼지니까 얼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또 다시 잡아요. 또 그러고 놀아요. 또 냅둬요. 또 도망가요. 이걸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리고 막 풀을 뽑다 보면 새털이 막 있어요. 그래서 새도 털갈이 하나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야옹이가 새를 사냥을 해서 잡아먹은 거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는 정말 남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막 사냥하러 저 산에도 막 가고 그러더니 코봉이를 데려다 놓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코봉이도 자기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맨날 밥 먹으러 와요. 띠로리 이런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듣고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뭐 밥 주러만 나가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되면은 맨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알려줬어요. 밥을 줄 때 이렇게 밥그릇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그릇 소리 듣고 오거나 아니면 코봉아 불러요. 그럼 저 멀리서 야옹 이러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 야옹이 없어도 잘 지냈거든요. 물론 이 아이는 내가 좀 만지려고 하거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러면서 나를 거부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나름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는데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얘가 밥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타났는데 보니까 허리를 다쳤는지 앞다리랑 뒷다리랑 걷는 데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잡아서 저거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잡으려고 했더니 막 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몸으로 막 힘들게 도망가는 거 보니까 내가 얘를 더 잡으려고 했다가 더 다치겠다 싶어서 냅뒀죠. 그랬더니 저기 산에 큰 오동나무가 넘어져서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오동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수육을 삶아서 먹으라고 갖다 줬죠. 그랬더니 좀 이따 갔더니 애가 없어졌더라고요. 수육은 먹었는데 애가 없어요. 그 뒤로는 코봉이도 못 봤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자기 죽을 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주인 보지 말라고 어디 구석에 가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못 찾아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다 보면 나중에 구석에서 발견되고 또 숨을 데가 없으면 얼굴이라도 구석에 이렇게 묻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주인 보면 슬퍼할까봐.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다른 고양이들은 그렇게 야옹이와 코봉이처럼 우리 집에서 잘 지내진 않았어요. 그러고는 2018년에 불이 나가지고 언니네 집으로 가면서 언니 집 있으면서 이쪽으로 수리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길고양이를 잘 챙겨줄 수 없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뭐 딱히 되게 스쳐 지나가는 애들은 많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애들 일단 남매 애기들 줄이랑 점이가 있었고 점이가 나중에 커서 임신을 해서 삼색이라는 애를 낳았어요. 삼색이가 낳은 애들이 지금의 예삐, 뽀삐, 깜비고 뽀삐는 어디 가고 없고 예삐하고 깜비가 우리 집에 오고 있어요. 삼색이도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짧고 등치 이른 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른 애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 엄마가 이름 짓기를 꼬쟁이 꼬리가 짧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꼬쟁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 이름은 꼬쟁이. 삼색이와 꼬쟁이 사이에 애기들이 태어났어요. 걔네들이. 그네들은 애기 때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왔고 그 다음에 삼색이하고 외삼촌인 주리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예삐, 뽀삐, 깜비가 있어요. 그 중에 예삐와 깜비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왠지 이 아이는 도시에서 태어났을 것 같은 도시에서 살 것 같은 집고양이 같은 애가 어느 날 등장한 거야. 하얀색. 그래서 흰둥이다 했는데 얘가 보니까 성격이 정말 점잖하더라고요. 예삐가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어요. 다른 고양이들이 오면. 근데 얘는 덩치가 예삐보다도 훨씬 큰데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싫어해서 머리를 막 밀면 물러나서 이렇게 기다리고 예삐가 밥 먹고 있으면 뒤에서 나는 안 움직이고 있다. 나는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서 한 발자국씩 이렇게 왔다가 예삐가 눈치채면 또 이렇게. 그때 또 예삐 밥 먹으면 이렇게. 정말 점잖해서 내가 양반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름을 고양반으로 하자.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을 씌워줘요. 고양이는 고씨, 새는 세조씨.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새는 조노랑 씨하고 조희석 씨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고양이 꽃자를 해서 고양만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삐의 정식 이름은 예삐 별명이고요. 예삐의 정식 이름은 고대장이에요. 원래 여자인 줄 알고 고양이들이 처음에 오면 꼬리를 내리고 다녀요. 그래서 꼬리 성별을 알 수 없는데 친해지고 나면 꼬리를 바짝 들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성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난 얘가 덩치도 작고 너무 얼굴이 예뻐서 예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나이더라고요. 사나이한테 예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장군이 어때, 장군? 그래서 처음엔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나를 핥혀가지고 감금시켰죠. 그 다음은 뭐 장군 밑에 대령이었다가 핥히거나 나한테 승질낼 때마다 감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사까지 아니다 상사까지 내려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감동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고양반 씨가 생기니까 얘도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고대장, 우리 집 고양이 대장, 그래서 고대장. 그래서 우리 집에는 고양반 씨와 고대장 씨가 살고 있어요.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